모든 프로그램에는 단축키가 있잖아요. 여기 포스기에도 여러 가지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면 결제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선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물건 결제를 해볼게요. 물건 바코드를 찍고 신용카드를 누른 다음에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꽂잖아요. 그리고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확인키를 반드시 눌러줘야지만 돼요. 이 확인키를 누르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 확인키를 누르지 않았는데 손님은 이미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결제가 되지 않아서 제가 몇 번 손해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지만 돼요. 이번에는 똑같은 결제를 단축키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지금부터 사용할 단축키는 여기 신용일시불 키예요. 사용 방법은 물건을 스캔을 하고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꽂아요. 그리고 아까와 달리 화면으로 갈 필요 없이 신용일시불 키를 눌러요. 그러면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까와 달리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밑에 확인키 안 눌러도 돼요.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 그런데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복합결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 손님이 6,500원 결제를 해야 하는데 3,000원은 신용카드로 하고 나머지 3,500원은 현금 결제를 한다고 해요. 이럴 때는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냐면요. 물건 바코드를 스캔을 하고 화면으로 돌아와서 아까 손님이 6,500원 중에 3,000원은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클릭을 하고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꽂은 다음에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 화면에서 금액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때 자판을 이용해서 3,000원을 입력을 하면 금액이 바뀌거든요. 여기서 확인키를 누르고 다시 화면이 바뀌면 이 상태에서 아까 6,500원 중에서 3,000원 신용카드 결제하고 3,500원 남았죠? 이거는 현금으로 결제를 할 거거든요. 여기 현금 키를 클릭을 하고 현금으로 그 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반복키를 이용해서 수량 변경 한번 해볼게요. 물건을 스캔을 하면 수량 한 개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반복키를 한번 누르면 누를 때마다 수량이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 바뀌고요. 당연히 금액도 2,500원, 5,000원, 7,500원 이렇게 바뀌어요. 수량을 바꾸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물건을 스캔을 하고 자판에 보면 수량 변경 키가 있어요. 이때 5를 누르고 수량 변경 키를 누르면 이렇게 5개로 한 번에 수량이 바뀌게 돼요. 자, 이번에는 객층키를 이용해서 현금 결제 해볼게요. 물건을 스캔을 했는데 2,500원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현금으로 정확하게 2,5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판에 보면 객층키가 있거든요. 객층키를 선택해서 누르면 결제가 끝나요. 자, 이번에는 손님이 10,000원을 냈어요. 물건값을 찍어보니 2,500원이네요. 그러면 7,500원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여기 자판에 보면 10,000원이라는 키가 있어요. 그 키를 누르고 객층 키를 선택해서 누른 다음에 7,500원 거슬러 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손님이 5,000원을 냈어요. 물건값을 찍어보니 2,500원이네요. 그러면 2,500원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자판에다가 받은 금액 5,000원을 찍어요. 이때 만약에 3,000원을 받았으면 3,000원을 찍으면 되고요. 5만 원을 받았으면 5만 원을 찍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객층키를 선택해서 누르고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직업병인가 싶은데요. 편의점 근무하는 날은 오후가 되면 손가락도 좀 뻣뻣하고 통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축키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손가락을 덜 사용하게 되니 꼭 익히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축키는 아무래도 약간의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차가워졌는데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